저희 가족에 있는 재산은 몇 천억이 최소 넘습니다. 사실상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이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투자된 돈만 몇십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집안 내에 있는 사람들에겐 도대체 얼마씩 투자가 됐을까요?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돈입니다. 현금이 가득 담겨있는 돈가방들이 항상 많았습니다, 집에. 일요일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님 침실에 있는 큰 유리 뒤에 돈이 가득 담긴 가방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가 연일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가 짧게 한번 짚어봤는데 저희 제작진이요. 전우원 씨와 정말 어렵게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인터뷰를 한번 해봤는데 그 내용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저희 가족에 있는 재산은 몇 천억이 최소 넘습니다. 근데 사실상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이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투자된 돈만 몇십억이 넘습니다. 저는 근데 가족에서 버려진 전재용 씨의 아들입니다. 저에게 몇십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집안 내에 있는 사람들에겐 도대체 얼마씩 투자가 됐을까요?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돈입니다. 그게 저한테 다 있었습니다. 재산 증여로. 지금은 물론 추징금으로 인해서 그리고 박상아 씨에게 다시 양도를 해서 지금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지만 한때 제게 양도가 되었었던 자산들 최소 몇십억 단위의 자산들이었습니다. 데이터 보안 회사가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중 한 명을 시켜서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자에게 자금을, 뒷돈을 챙겨서 그 자금으로 회사를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실소유주는 경호관이신데 이제 회사를 만들자마자 이제 주식 양도를 저와 제 형에게 엄청난 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그냥 기업을 잘 운영하는 인간이 갑자기 무슨 봉사라도 하듯이 우리 집안에 돈을 갖다 바치는 식으로 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돈의 흐름이 절대 저희 집안으로 그리고 실제 그 검은 돈의 원천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저와 제 형 앞으로 엄청난 양의 비상장 주식이 양도가 돼 있었고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권재영 씨가 황제 노역을 이제 끝나고 나와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저를 불러서 비상장 주식 모든 것을 박상아 씨에게 넘겨라라는 서류를 사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넘기고 그 사람들은 비상장 주식을 팔아가지고 계속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해서 현금을 챙기고 그 돈으로 자녀들의 사교육을 계속해서 한국에서 비슷한 사립학교에서 하고 있고 또 미국으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목사인 척, 하나님을 섬기는 척, 회개하는 척하고 하지만 뱀은 꼬리가 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꼬리가 밟혔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들이 있고 국민들은 그래도 누가 악마인지 천사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법의 감시망도 은근 타이트하고요. 현금이 가득 담겨있는 돈가방들이 항상 많았습니다, 집에. 거기에서 돈 봉투를 꺼내서 손님들에게 다 나눠주고 배드민턴을 치러 가면은 배드민턴 선수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돈을 나누고 말 잘 듣는 범죄 행동을 도와주는 경호관분들께 용돈을 주고 다 그런 식으로 돈을 나눠줬습니다. 현금 돈다발을 바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님 침실에 있는 큰 유리 뒤에 그런 돈이 가득 담긴 가방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전우원 씨의 목소리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직접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다소 긴 통화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금 편집을 해서 들려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면 가족 재산이 몇 천억 원이 된다.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뒷돈을 줘서 데이터 보안 회사도 설립을 했다. 집안에 돈 뭉치가 가득 든 가방이 늘 있었다. 그리고 본인과 형 앞으로 엄청난 양의 주식을 양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 그중에 하나 여기 지금 뒷돈 줘서 데이터 보안 회사를 설립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 수천억 원대 비자금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많은 자산의 서류상의 이름은 전두환 일가가 아니라 경호원과 같은 제3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베어밸리라는 데이터 보안 회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이 경호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이름으로 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게 해서 이
회사를 통해 수많은 돈들을 우회해서 옮겼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자신도 용돈이 필요해지면 가정부 아주머니로부터 송금을 받아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가족, 친인척, 본인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몇 천억이 넘는 재산의 범죄 혐의를 증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 경호원을 포함한 지인들 계속해서 공범으로 활동하는 이유는 현금 따발을 계속해서 건네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임경민 평론가. 그리고 네. 이 부분이요. 집안에 돈 뭉치가 가득 든 가방이 늘 있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상당히 충격적인데 그렇죠. 과거에 고 전두환 씨 비자금 수사할 때 이 부분은 놓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전두환 씨 비자금과 관련된 수사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제 김영삼 정부 때였던 이제 1995년 12월입니다. 이때는 이 연희동 자택을 압수수색을 안 했었고요. 워낙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위세가 좀 남아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직접 압수수색을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기서 얘기하는 뭐 돈다발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 당시에 잡아냈을 가능성은 이제 별로 없는 것 같고요. 2004년에도 마찬가지로 아들인 전재용 씨가 이제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이 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비자금 수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연희동 자택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못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기억하는 거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네. 전두환 비자금 수사가 이제 굉장히 좀 강도 높게 진행이 됐었고 그렇죠. 그게 이제 추징금 관련된 이제 법안까지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데 네. 그때 본격적으로 연희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이제 뭐 키우고 있던 이 개들에 대해서까지 이제 압류 조치를 하고 그런 조치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전우원 씨가 증언하는 그 내용들이 주로 이제 어릴 때 그리고 이루어졌던 일들이고 본인의 이제 친어머니는 이제 이혼한 뒤인 2013년에야 본격적인 연희동 압수수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 시점에는 이미 현금 다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세탁이 돼서 처리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안 드러났었던 것 아닌가. 뭐 물론 이제 전우원 씨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렇죠. 그런 정황 정도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 네. 그리고 이 부분이요. 가족 재산이 몇천 원이 된다. 근데 일반인은 상상도 못한다. 그런데 이걸 증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한간에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뭐 재산 그다음에 그 사돈이 가지고 있던 뭐 그 재산 등등 전부 다를 다 이제 해서 본인 추징금을 다 갚았습니다. 네. 이제 그런 노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사회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러진 않았어요. 한간의 소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훨씬 많은 비자금이 있으면서 측근들을 통해서 어떤 분산 관리하고 있다. 뭐 이런 소문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확인이 안 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압수수색을 못 하고 또 이렇게 분산해 놓으면 그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전혀 선을 다 끊어버리면 놓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한 900억 정도는 아직 환수를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 아들의 그러니까 이 손자의 지금 증언을 토대로 보면 지금 이게 내부자의 증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뭐 아프고 어쩌고 하지만 그러나 이 사실 팩트 자체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지금 팩트들이거든요. 본인이 직접 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본인도 측정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경호원들이라든지 등등해서 분산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러면 저는 아마 이거는 그냥 이 진술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 왜냐하면 아직까지 또 추징 금액이 남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고소 고발이 있다 그러면 검찰이 다시 한번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고 또 그 돈을 숨기는 수법, 방법 이거를 지금 전우원 씨가 지금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다면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진술로 인해서 특히 내부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빠져나가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저희가요 전우원 씨와 나눴던 통화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그 내용 이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주변에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 주변에서 자라니까 악이 악인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착하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선량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자녀들을 만났고 제가 얼마나 추악한 짐승인지 악마 같은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성경에 적혀있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범인들이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자기네들의 죄를 용서해줬다고 하고 회개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회개는 같은 죄를 안 저지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 범죄자들을 전부 공개했습니다. 저의 죄를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의 죄를 맞싸움과 동시에 세상의 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끝나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마약을 경찰에 넘기고 형을 살 것입니다. 최대한 미국에서 제가 아는 바를 최대한 많이 전파하고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 중에 처벌의 크기가 큰 쪽으로 가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자들은 도망갈 곳이 있으면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릅니다. 죄는 숨을 곳이 없어야 없어집니다. 제가 그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문자는 간간히 오지만 전화통화는 일부러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을 옵니다. 사랑한다고 하나, 들어와라, 한국으로 들어와라, 사랑한다, 내가 갈까 등등 많습니다. 범죄자들을 잡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사회가 처음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구나. 이때까지 사회가 얼마나 썩었으면 범죄자를 잡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임경영 평론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인상이 깊네요. 이 문제가 끝나면 마약을 넘기고 형을 살겠다. 한국과 미국 중에 처벌이 더 큰 쪽을 선택해서 처벌을 받겠다. 네. 글쎄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이제 그만큼 본인의 내적 갈등이 오래 좀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본인이 스스로 뭐 밝혔듯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뭐 우울증에 시달렸거나 이런 과정들도 성장 과정과 이제 본인의 가치관에 연속되는 충돌의 결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느꼈던 가치관의 혼란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제 깊은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좀 이야기하는 대로 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뭐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스스로 이제 뭐 수사기관에 밝히고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의 이제 신빙성이나 뭐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자, 악마인지 몰랐다. 아버지에게 세뇌 교육을 받아왔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폭동으로 가르침을 받아왔다. 할머니는 지금 유방암이라서 골프는 지금 안 치시고 군 범죄자가 이제야 조사된다. 썩은 사회 속에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민지숙 기자 좀 더 많은 얘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런 공개 폭로 이후에 가족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와라, 사랑한다 이런 문자 메시지가 계속 왔다고 하는데요. 일부러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이 할머니 이순자 씨로부터 받은 SNS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할미 품으로 돌아와라, 유방암으로 얼마 살 날도 남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가족이 무섭다라고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아버지 전재용 씨, 민 기자 입장은 어떨까요? 좀 취재를 해봤나요? 네, 전재용 씨는요, 이미 조사를 다 받은 내용이다. 이런 비자금 관련 의혹을 폭로했지만 동생을 포함해서 집안 자체가 다 조사를 받아 끝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억울하든 아니든 본인이 교도소까지 갔다 왔고 앞으로 또 검은 돈이 있다고 하면 처벌을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부분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아들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한 얘기다. 검은 돈이 있다면 처벌을 받겠다. 정말 검은 돈이 있다면 처벌 받아야 되죠. 그렇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참 권력의 어두운 면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참 한 시대를 풍미했던 권력가 집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광주 학살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이렇게 또 국민들의 재산 추징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손자가 저렇게 폭로하는 상황까지 있다 보니까 야, 참 이게 권력이라는 게 역시 영원하지 않구나. 또 그리고 그 집안의 어떤 이런 문제가 결국 이게 이제 표출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하는 내용 보면 쭉 이제 아마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또렷또렷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사실 제가 굉장히 신빙성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수차례 수사를 거쳐서 뭐 구속되기도 하고 처벌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제 국민들의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 같은 경우에 저는 손자의 폭로가 있고 난 다음에 국민들은 더 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전두환 씨는 돌아가셨고 지금 뭐 이순자 여사는 살아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또 정말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론이 상당히 일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일단 조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일단 전우원 씨의 주장이라고 저희가 전제를 좀 깔겠습니다. 자, 과연 이 주장의 파장이 어디까지 길어질지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